자, 뭐 다들 안 했다 하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2017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8학년도 6월 거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책 다 준비됐습니까? 1번 가나다는 각각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했네요. 4방 때문에 물었습니다. 예, 이거는 산사태와 같은 사태 방지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나 해안 방비약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바다에서 오는 뭐 쓰나미 같은 것들이겠죠. 쓰나미, 지진 해일 같은 것들이겠죠. 다 송유관인데 이 송유관 사이사이에 고무로 연결했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냥 쭉 스트레이트 연결하지 않고 고무를 중간에 놔뒀답니다. 결국엔 지진에 의해서 땅이 뒤틀렸을 때 송유가 그냥 스트레이트 있었으면 송유가 찢어진다든지 할 수 있겠죠. 지진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기억. 가. 사방댐은 사태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괜찮죠? 이은 나는 파고가 높은 해파에 의해 연안의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뭐 쓰나미와 같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진동에 의해서 뭐 결국엔 지진이죠. 송유관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고무로 연결해놨다. 이건 뭐 다 괜찮은 내용입니다. 2번 보죠. 그린 가나는 서로 다른 발전 방법을 나타냈다 했네요. 발전의 방법이었습니다. 지표면이 보이고요. 지표 아래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열주황물이 있습니다. 결국엔 가의 발전은 지열 발전이 되겠군요. 반면 나는 햇빛을 받아서 집열판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겠습니까? 태양열 발전이겠습니까? 예, 집열판이잖아. 태양열 발전입니다. 태양열 발전과 다른 태양광 발전이네요.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태양열 발전은 말 그대로 집열판, 빛을 한 곳에 모아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고 터빈이 돌아가요. 터빈이 돌아간다는 것은 AC 교류 전기가 발생합니다. 반면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가 필요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인데요. 그래서 이 놈은 DC 직류 전기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나는 태양열 발전이에요. 태양광 발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의 에너지원은 했습니다. 예, 지열 발전이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거죠. 가는 나보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열 발전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태양열 발전이 요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틀렸네요. 가와 나는 화력 발전보다 이산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이것들은 재생에너지 개념으로서 CO2 방출은 없습니다. 어디 있나요? 3번 보도록 하죠. 3번 지구계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해놨네요. 직권, 수권, 그리고 기권. 직권에는 주로 탄산염의 형태로 뭐 석회암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화석 연료의 유기탄소 형태로 탄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수권에선 탄산이온이라든지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죠. 예, 기권에서는 이산탄소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지요했습니다. 예, 탄산칼슘이 물에 녹아나가는 A 과정은 석회암의
용해 과정이 되겠네요. 괜찮죠? 석회암의 용해, 뭐 필요하다면 이거는 화학적 풍화에다가 소개받을 수도 있겠군요. 면, 마그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하죠. 비입니까 했어요. 여러분 비의 과정은 직권에 있는 게, 직권에 들어가는 게 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그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는 과정은 반대로 비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반대 방향 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서 탄산수소 이온을 형성합니다. C 과정이니까 해놨어요. C 과정은 수권에서 기권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건 CO2가 방출되는 과정이죠. 역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수권에 녹는 과정은 C가 아니라 C 프라임의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화살표 방향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4번 문제. 4번. 다음은 안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안식각. 안전하게 깎을 수 있는 각도. 식은 침식하다, 깎다 할 때 그 식자가 됩니다. 이 안식각은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고요. 물의 함량에 의해서도 안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억, 가는 모래와 굵은 모래를 각각 건조 상태로 0.5리터씩 준비했고요. 깔때기를 위해서 천천히 부었습니다. 안식각을 준비해봤네요. 굵은 모래로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는 모래, 굵은 모래 재질에 따라서 안식각이 달라짐을 보았습니다. 가는 모래보다는 굵은 모래가 좀 더 안식각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한다면 자갈쪽이 되면 안식각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입자의 크기, 재질, 입자의 크기가 해당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경사각이 30도를 주었습니다. 굵은 모래는요 32.6도의 안식각이에요. 30도면 아직 안 묻어져요. 안정하다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모래의 양과 안식각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번에 풀었던 문제 중에는 이 물의 함량에 따른, 즉 물이 조금 아예 안 들어가는 바짝 마른 모래와 물이 약간 들어가 있는 모래, 즉 젖은 모래, 그리고 물 왕창 넣은 그 모래에 대해서 안식각을 물어봤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새로 왔다 하는 학생 없습니까? 4명 있다면 둘만 있는가요? 5번째 문제. 그림은 탐사 방법에 따라서 태양계 천체를 구분해 보려고 했습니다. 화성이 있었고요. 목성과 그리고 명왕성이 있었습니다. 착륙선이 표면에 착륙했습니까? 했어요. 연착륙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yes 하는 놈이네요. 화성이죠. 화성에 패스파인더라든지 큐리오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성에 착륙해서 탐사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궤도선이 주위를 돌며 탐사했습니까? 하네요. 궤도 선회라는 놈을 썼는데요. 예. 그래서 예스에 있는 곳은 여기는 목성이죠. 대표적으로 갈릴리 탐사선이라든지 주노 탐사선이 목성의 궤도를 계속 돌면서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에요 하면은 C, A가 화성, B가 목성, C는 명왕성이 될 수 있겠군요.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접 통과라는 이름을 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더 큽니까? 했어요. A, 지구 행성입니다. 암석 행성입니다. B, 목성, 가스 행성이죠. 예, 그래서 밀도는 A가 더 큰 거, 화성이 더 큰 거 맞죠?
두 번째, 표면 온도는 B가 C보다 더 높아요. 예,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표면 온도가 더더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 B, C 모두 구형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예, 이건 다 구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이 퇴출된 것은 구형의 형태 이것하고 상관없이 공전 궤도면에 좀 지배적인 질량체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탈락됐던 바가 됩니다. 첫 페이지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프린트 안 해줬다. 그래서 딴지 그래고 있었어요. 이제 볼까? 다시요. 6번 보죠. 6번. 그림은 태양계 행성과 어느 주 계열성을 공전하는 행성을 생명 가능지대와 함께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X축 중심별로부터의 거리 하면서 여기 1AU 되는 곳에 그리고 중심별 온도가 한 5000에서 6000 켈빈 사이에 여기에 생명 가능지대를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화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했습니다. 질량은 태양이 B의 중심별보다 좀 더 큽니까 했어요. 이 정도가 태양의 표면도가 대략 한 5800켈빈 하거든요.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B의 중심별은 태양보다 온도가 낮죠. 그래서 질량은 태양이 B의 중심별보다 더 크다. 태양이 질량이 더 크죠.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다는 것은 질량 역시 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질량도 큽니다. 뭘 그리 폼들 만지작거리는 겁니까? 두 번째,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태양이 B의 중심별보다 더 넓다. 그렇죠? 태양이 더 넓죠. B의 중심별보다 말입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A의 행성은 생명 가능 지대보다 안쪽에 들어와 있네요. 물이 있어도 다 끓여버렸을 겁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A는. 알겠습니까? 7번 보죠.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냈습니다. 맨 밑에 기반함이 있었어요. 이 기반함이 일부 풍화되어서 모질물 C를 만들고요. 이 C가 또 풍화되면서 표토 A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표토 A가 좀 더 화학적 풍화가 심화되면서 점토 성분이라든지 또는 산화철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심토를 만듭니다. 이 심토가 B가 됩니다. 나는 풍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인데요 했습니다. 나는 일련의 화학적 풍화를 가지죠. 그래서 장석이 물 집어넣는 과정에서 고령토가 만들어지는 가수 분해라는 화학적 풍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생성 순서 C, A, B 기억 잘 돼 있고요. 나에 의해서 변성 광산 풍화가 됐다 했잖아요. 퇴적이죠. 퇴적 광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적 광산입니다. B층에서 기억의 함량은 한랭 건조한지보다 고온 다스판치일 수 높다. 그렇죠. 아무래도 화학적 풍화라는 것은 고온
하스팔트의 화학적 풍화가 더 잘 진행되겠습니다. 8번 보죠. 그림가는 물이 수정하는 과정 중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나는 우리나라의 최근 30년간 수자원 현황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동그라미 기역은 육지에 내리는 강수죠. 그래서 이 강수량이 결국엔 수자원 총량을 나타냅니다. 기억력이 잘 돼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총 수자원 총량이 1300개 있는데요. 이것 중에 유출된답니다. 그러면 쓸 수 없이 A 손실 받는데요. 그러면 이 A가 증발산량 됩니다. 증발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증발이죠. 증산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증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니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니은 증발을 통해서 육지물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A가 증발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수자원 총량 1300 중에서 유출된 게 760이라 했고요. 그럼 B가 있고 이용량이 있었네요. 뭐 하천수 이용도 있겠고, 뭐 댐을 통한 이용도 있겠고, 지하수에 대한 이용도 있겠습니다. 그 이용이 얼마 돼 있습니까? 하면 37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B는 760에서 370배니까 대략 한 300 정도 되겠죠? 알겠습니까? 대략 한 300 정도 되겠고요. 수자원 총량의 50%보다 더 크다? 수자원 총량이 1300인데 300이 50%보다 더 클 수는 없죠. 숫자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각각 제주도 수월봉의 응회암과 백령도 두문진의 규암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했는데요. 제주 수월봉이면 신생대고 그리고 화산재가 쌓인 응회암입니다. 제주 수월봉 응회암에 났잖아요. 이 회자 무슨 회자를 했었죠? 예, 재회자입니다. 화산재가 쌓인 겁니다. 반면 백령도 두문진의 규암이라고 합니다. 규암이요? 이거는 사암이 변성을 받았던 변성암이죠. 그리고 퇴적 구조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말을 한번 만들어보죠. 가는 화산 세설물이 쌓여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예, 화산재, 화산 세설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맞고요. 나의 퇴적 구조는 했는데 좀 찰랑찰랑한 이런 모습이 보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퇴적 구조 중에서 연홍이라는 게 있습니다. 찰랑찰랑 물이 흘러간 물결이 찰랑찰랑 칠 때 그것처럼 물결 모양으로 있는 게 연홍입니다. 퇴적 구조는 연홍 말고 건열이라든지 사층리, 점이층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연홍은 상대적으로 얕은 물, 건열은 당연히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건열은 땅이 이렇게 쩍쩍 갈라진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지려면 이 땅의 재질은 어떤 놈이라 될까요? 모래가 쩍쩍 갈라지겠습니까? 진흙이죠. 사층리는 역시 이것도 얕은 물인데요. 사층리는 물이 흘러간 또는 바람이 흘러간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점이층리는 좀 더 깊은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들어진 퇴적 당시의 환경이 깊은 물이라는 게 점이층리입니다. 점이층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는데요. 요 대립붕에 물질들이 쌓이겠죠. 그러다가 붕 떨어져요. 해저 저탕류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쌓였던 게 써들어지면 아무래도 입자가 굵은 게 먼저 가라앉고요. 중간 입자, 가는 입자들이 이렇게 되죠. 또 여기서 또 쌓이다가 붕 떨어지네요. 굵은 거,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쌓인 이게 점이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퇴적 구조는 연흔, 건열, 사층리, 점이층리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퇴적 당시 환경 플러스 땅이 혹시 뒤집어진 적이 있는지 지층의 역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거를 알려주게 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구가 원에서 꽤 중요하게 세학제 2020년도부터 시작되는 세학제에서도 꽤 중요하게 흔히 지사학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땅의 역사를 알려주는 지사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원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까지 이것을 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하는 것들은 뭐 일반 학생들도 그냥 먼저 공부해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겠고 또 어차피 과거 입학하자마자 바로 또 시작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9년까지의 것들을 주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과거 입학해서 당장 시험에 쳐야 될 내용인데 세학제에서 빠뜨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옛날 것들을 먼저 소개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네, 9번 퇴적 구조까지 한번 소개해봤네요.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대표적인 천체의 관측 이런 것들인데 그거 과거 1학년 가면 바로 시험 칩니다. 근데 G2로 빠졌어요. 그래서 앵안에서는 그 내용을 공부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담스러워서 과거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겠죠? (9번까지) 해봤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뭘 자꾸 잘라 그럽니까? 정신 좀 차리고. 보겠습니다. 표는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는 망원경 가, 나, 다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해놨네요. 가는 우주 망원경이랍니다. 구경 보니까 3.5라는 구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역시 우주 망원경이네요. 구경이 0.85짜리 되고 있습니다. 다는 적외선 영역인데 지상망원경입니다. 이 지상망원경 구경 3.0짜리 이건 적외선 촬영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보겠습니다. 직광력은 했습니다. 우리가 직광력은 구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0.85분의 3.5배가 아니라 그것의 제곱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니은 분해능은 했습니다. 분해능은 구경분의 파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게 똑같은 파장으로 관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해능은 가가 가보다 좋습니까? 했어요. 분해능 값은 두 물체가 서로 다른 두 물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거리를 분해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구경이 큰 놈은 분해능 값이 작고 그게 좋은 망원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일한 파장으로 관측하는데요. 분해능은 가가 가보다 더 좋습니까? 했어요. 예, 가가
구경이 좀 더 크죠. 이해됐습니까? 구경이 좀 더 크니까 분해된 값이 좀 더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되겠나? 디귿. 다는 나보다 대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지상광교면 대기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지상망원경으로 적외선 관측하려면 아무래도 훨씬 더 고도가 높은 상가지역으로 올라가야 쓸 수 있겠네요. 11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일식 동안 태양이 최대로 가려지는 비율을 나타냈어요 했네요. 100% 비율이 되는 곳이 뭐겠습니까? 이 100%가 객일식이죠. 나머지 이쪽들은 부분 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지역 A와 B에 대한 설명이 내려오겠습니다. A는 객기 일식이 걸린 지역이고요. B는 부분 일식이 걸린 지역입니다. 일식은 B보다 A에서 먼저 관측됩니까 했어요. 예. 일식의 진행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일식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식을 했잖아요. 일식이 일어나겠다는 것은 태양에 대해서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달 그림자가 문 1, 문 2, 문 3에 있을 때 달 그림자가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있다가 동해안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일식이 진행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A의 일식이 먼저 걸렸습니다. 달이 본 그림자가 B를 지난다. 100% 계기식에는 여기가 달의 본 그림자 영역입니다. 부분되는 것은 반 그림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그림자가 A 쪽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계기식이 걸리는 A 쪽을 지나가야 됩니다. A와 B 모두 태양의 코로나를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부분 일식에서는 코로나를 볼 수가 없어요. 계기식일 때 이때 태양의 대기, 체증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하십시오. 그림은 현재와 미래 지구 공전 궤도 자전축의 경사 방향 그리고 경사각을 물어봤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현재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네요.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는 여기가 북반구에서는 여름이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는 겨울이 걸리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반면 시간이 좀 더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네요. 태양에 대해서 이 공전궤도의 타원이 좀 더 원에 가깝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률이 감소했네요. 자전축의 기울기가요. 현재는 수직에 대해서 23.5도였는데 지금은 24.5도로 늘어났습니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증가된다는 것은 남반구, 북반구 연결차가 모두 다 증가될 수 있는 방향들이 됩니다.
그래서 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도차는요, 가보다 작아집니까 했어요. 사실 저희 태양 쪽을 향하는 여기가 여름인데 이렇게 여름이 걸리고 그랬죠. 24.5도로 그래서 연교차가 더 커질 수 있었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교차, 북반구의 연교차는 가보다는 커집니다. 니은 북반구 여름 동안 대륙 빙하의 면적은 가보다 좁아진다. 여름이 더 더워지겠네요. 북반구의 대륙 빙하가 좀 더 많이 녹아버렸겠네요. 그래서 가보다 좁아진다. 괜찮죠?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7월이 1월보다 많습니까 했어요. 현재 7월은 여름은 원점에 걸리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북반구가 여름이라고 했지만은 지구 전체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현재는 여름 7월이 좀 적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나 시기에 해놨습니다. 예, 이쪽이 이제 뭐 7월이 될 텐데요. 좀 더 태양에 그래도 가까이 다가왔죠. 이 원점이 있는 것보다 그래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태양에너지가 7월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입사하는 복사 에너지량은 7월이 1월보다 많다. 국어과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가에서 여름 아니야? 여름일 때 7월. 가 7월, 그지? 나일 때는 겨울 아니야? 나일 때가 1월 아니야? 위치가 나일 때가 9월, 1월. 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얘기해 보자 했잖아요, 그죠? 나일 때가 1월 아니야? 나일 때 여기가 1월이냐고요? 지금 이걸 보니까 둘 다 딱 1의 이유씩 해놨죠? 그지? 둘 다 딱 1의 이유씩 해놨으니까 뭐 누가 1월이든 누가 7월이든 들어오는 에너지량은 동일하다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둘 다 태양부터 거리는 딱 1의 이유씩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 시기가 되었을 때는 1월이나 7월이나 지구 전체에 들어오는 에너지량은 똑같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원점이 1의 이유보다 좀 더 길고 근점은 1의 이유보다 좀 짧은 뭐 그런 상황이었죠. 됐어요? (13번) 문제 보죠. 그림 가나는 1월과 7월 평년 기압을 순서 없이 나열해 봤다 했네요. 자, 어차피 우리가 계절풍 얘기할 때 1월 겨울이면 하겠습니다. 겨울이면 시베리아 고기압을 통해서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죠. 반면 7월 정도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통해서 남동 계절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치를 한번 잡아 보셨을 때 요 B라고 돼 있는, 그죠? B라고 돼 있는 지역 B라고 돼 있는 요게 가가 겨울에 1월의 그림이 되겠고요. 그지?
나아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7월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가는 1월의 평년 기압 분포다. 괜찮죠? 고기압 A와 그리고 C는 됐습니다. 고기압 A가 위도 30도 근처지 않습니까? 위도 30도 근처 해드리 수단이 하강에서 내려오는 여기가 위도 30도 근처의 중위도 고압대 영역입니다. 그래서 A가 괜찮겠고요. 다음 C 어디 있어? 예, C도 남이 30도 근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드리 수단의 하강 기류가 이런 큰 대규모 고기압을 만들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반면 B라고 되어 있는 고기압은요, 시베리아 고기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랭 고기압인데 지표가 복사냉각되면서 공기가 침강, 하강하면서 만들어진 한랭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난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런 해드리 순환의 대기대 순환의 큰 하강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온난 고기압은 주위의 분포나 기압이 높은 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키 큰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반면 요 지표면 복사 냉각을 통해 만들어진 한랭 고기압은 여기까지만 고기압 영역입니다. 키 작은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 위쪽 부분은 오히려 저기압 영역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가 북태평양 고기압, 한랭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가 시베리아 고기압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혼자 뭐 하냐? 어? (14번) 보죠. 중금속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될 때 갯벌의 역할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같은 질량의 구리와 납을 함유한 하천수가 유입되는 세 지점 A, B, C를 동일한 조건으로 갯벌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각 시료를 건조시킨 후 입자의 크기를 측정해서 점토, 실트, 그리고 모래의 함량과 각 시료별 평균 입자의 크기를 구해봤습니다. 각 시료에 함유된 구리와 납의 농도를 측정해봤네요. 그래서 A, B, C 지역에 평균 입자의 크기가 이렇게 났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입자가 큰 쪽이고 B는 입자가 작은 쪽이네요. 되겠습니까? A는 중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A, B, C에 대해서 중금속 농도를 보았어요. 했습니다. 중금속 농도를 보는데 입자의 크기가 작은 쪽은 중금속 농도가 훨씬 더 고농도로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큰 쪽은 상대적으로 중금속이 저농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제일 작은 게 누굽니까 하면 점토잖아요. 점토 함량이 높을수록 입자가 평균적으로 작을수록 갯벌에 함유된 구리와 납과 같은 중금속이 고농도다라고 할 수 있죠. 바다로 유입되는 납의 질량은 구리보다 더 크다. 자, 일단 구리하고 납을 보면 납의 농도가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고농도긴 한데 구리의 농도에 비해서
납이 좀 더 고농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ABC 다 마찬가지겠죠. 이해됐습니까? 토양에 납이 많다는 것은 바다로는 납이 덜 나간다 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유입되는 그리고 바다로 빠져나가는 납이 더 많다? 아니요 해야 되겠습니다. 갯벌의 평균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입자가 작은 B지역은 바다로 유입되는 중금속 오염 물질의 양은 줄어들겠죠. 갯벌이 그 중금속을 많이 품어버리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작년에 하면 좀 이상하죠. 2016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수능에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갯벌이 중금속 구리, 납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유해버리면 거기 갯벌에 살아가는 조개 이런 것들이 이런 중금속을 많이 함유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사람이 섭취했을 때 수은과 같은 놈들은 미나마타 병을, 카드뮴과 같은 것은 이따이 병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들을 소개해봤습니다. 14번 확인되겠나요? 되셨습니까? 15번 뭐죠? 남극 대륙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앙 분포를 봤는데요. A쪽은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까지 해서 여기는 수렴의 경계가 되겠죠. 여기가 A쪽은 칠레 해구와 나란하게 스코산맥인 안데스 산맥이 펼쳐진 지역입니다. 반면 B 지역들은 천마지역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 지역들은 여기는 발상 경계로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에는 변환단층이 분포합니까? 근데 아니요. A 쪽은 해구가 분포합니다. 변환단층은 해령과 나란하게 분포하는데요. 발상 경계 쪽에서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겠고요. 니은 B가 발상 경계에 여기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실상 이 B 위쪽에서 쭉 오는 게 누굽니까? 하면 대상 중앙 해령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됐나요? 다음 뉴질랜드 인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 인근이죠, 그죠? 예, 뉴질랜드 인근에서 여기 뉴질랜드를 제시하는데 기역과 니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진한 신발진이 이쪽에 있죠. 여기가 신발진 쪽이고 이쪽은 천발진 쪽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판의 경계는 기역과 니은에서 판의 경계는 진원의 깊이가 깊은 쪽에 가깝다. 이 서비평 경계는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가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판의 경계는 해구는 천발지진 있는 곳에 좀 더 가깝다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칠레 해구와 안데스 산맥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백요부대가 칠레 해구를 기점으로 칠레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집니다. 판의 경계 해구는 천발지진이 있는 이쪽이 좀 더 가깝게 됩니다. 신발지진 있는 쪽보다는요. 그래서 신발지진 있는 쪽이 아니라 천발지진 있는 기역 쪽이 좀 더 가깝다 하는 경우가 그렇게 소개되어야 되겠습니다. 15번 이해됐습니까? 정리하십시오.